정신이 사물을 상상할 때 오류가 일어나는 조건으로 베드로의 예가 나왔었는데 그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선 18부터 읽겠습니다. 정리 18. 만일 인간의 신체가 둘 이상의 물체에서 동시에 자극받는다. 여기 맞나요? 18. 여기 맞는데. 네. 정신은 후에 그 가운데 하나를 표상할 때 곧장 다른 것도 상기할 것이다. 인간의 신체가 둘 이상의 물체에서 동시에 자극받는다면 정신은 나중에 그 가운데 하나를 표상할 때 곧장 다른 것도 상기할 것이다. 이 문장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죠? 둘 이상의 물체에서 동시에 자극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덕수궁에서 연인과 헤어졌다면 뭐 이렇게 하면 덕수궁이라는 사물과 연인이라는 사물과 동시에 막 자극받은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를 표상할 때, 즉 덕수궁만 표상을 해도 연인이 막 생각나겠죠, 그죠? 덕수궁만 지나가도 그때 그 연인이 생각이 난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정신이 어떤 물체를 표상하는 이유는 이 표상하는 이유 할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표상하다라는 거죠. 그죠? 표상하다. 그러니까 잘 보면 아시겠지만 상기할 것이다. 이건 다른 표현을 하면 연상이죠. 연상. 그죠? 지금 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작용 중에서 연상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지금 그 연인은 현장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인이 나에게 떠올랐다는 것은 일종의 오류죠. 그죠? 그 현재에 없으니까. 그죠? 연상도 일종의 오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표상하는 이유 할 때 이 표상한다 라는 게 이래서 들어가 있는 거죠. 표상은 기본적으로 일종인식이었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일종인식이죠. 어떤 물질을 표상하는 이유는 한 번이라도 자극한 것은 현존하는 것처럼 표상된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한 번 자극을 받은 것은 계속 그것이 현존하는 것처럼 언제까지 현존하는 거죠? 한 번이라도 자극을 받으면 그게 계속 현존하는 것처럼 표상되죠.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예를 들었을 때 그게 뭐였죠? 그게 베드로의 관념과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 있는 베드로의 관념의 차이였죠. 그죠? 베드로 자신이 갖고 있는 관념과 바울이 갖고 있는 베드로의 관념은 달랐죠. 그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자극한 것은 현존하는 것처럼 표상되죠. 인간 신체가 외부 물체에 자극받으면 인간 신체가 변화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외부 물체의 인상으로부터 자극받아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에 따르면 신체는 정신이 동시에 두 물체를 표상하는 그런 상태였다. 그러므로 정신은 지금도 두 가지를 동시에 표상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를 표상하면 곧바로 다른 것을 상기할 것이다. 연상작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연상작용이 상당히 신체적인 것임을 알 수 있죠. 단순히 정신적인 게 아니라 연상작용은 신체적인 활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억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겠다. 기억, 연상. 여기서는 기억이라고 했네요. 기억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겠다. 그것은 인간 신체 외부에 있는 사물의 본성을 포함하는 관념의 연결일 뿐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기억. 인간 신체 외부에 있는 사물의 본성을 포함하는 관념의 연결일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란 신체 외부의 다른 사물의 본성을 포함하는 관념의 연결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말하면
오류의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내 신체의 본성만을 포함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 신체의 본성도 같이 포함하는 거. 오류의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연결은 정신 안에서 인간 신체의 변형의 질서와 연결에 상응한다. 그렇게 있죠, 그죠? 신체 변형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의 기억과 연상이 동일하게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봐도 스피노자에게는 신체가 상당히 중요하죠. 기억이라든지 연상은 정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첫째, 그것은 단지 인간 신체 외부에 있는 사물의 본성을 포함하는 관념의 연결이지 그 사물들의 본성을 설명하는 관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네. 다시 첫째는 오류의 조건을 갖고 있다. 첫 번째, 인간 신체 외부에 있는 사물의 본성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경복궁과 연인 이 두 가지의 본성을 포함하는 것이지 그 사물들의 본성을 설명하는 관념의 연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복궁과 연인 자체의 본성을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복궁을 경복궁에서 연인과 헤어졌을 때 경복궁을 지날 때마다 슬퍼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경복궁이 슬픔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원래. 경복궁은 누구에겐 기쁨의 대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부 사물의 본성을 포함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본성 자체를 설명하진 않죠. 포함은 해도.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신체 변형의 관념이고 이 관념은 나의 신체와 외부 신체의 본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 연결은 인간 신체 변형의 질서와 연결에 따라서 생긴다고 말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지성의 질서에 따라 생기는 관념의 연결과 구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가 이종인식입니다. 이종인식. 다른 말로는 이성적 인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첫 번째는 신체 변형의 질서와 연결에 따라서 생기는 것은 일종인식입니다. 일종인식. 내 신체에 즉해서 판단하는 것들은 다 일종인식. 내 신체 자체에 즉해서. 그런데 우린 잘 보면 아시겠지만 스피노자의 전제는 우린 신체를 통하지 않으면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정신은 신체에 대한 관념이니까 신체를 통하지 않으면 인식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스피노자에 따르면 우리는 신체를 경유하지 않는 인식은 불가능한데 그런데 그런 인식은 일종 인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일종 인식이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이종 인식은 뭐냐면 이성적 인식이죠. 이것은 지성의 질서에 따라 생기는 관념의 연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성의 질서에 따른 것. 이것을 이종 인식이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일종 인식에서 이종 인식으로 가는 거겠죠. 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에티카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일종 인식이 기본적인 우리 조건이에요. 그죠? 우리 신체에 따라서만 관념들이 형성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류예요. 그러면 이종 인식으로 가야 돼요. 지성적인 인식, 이성적인 인식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지성적 인식으로 가는데 문제는 신체입니다. 신체. 이 신체를 통과하지 않으면 인식이 안 만들어지고 그런데 신체를 통과하면 일종 인식 오류가 되고 지성적 인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신체를 배제할 것이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인식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신체를 배제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죠? 논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스피노자 논리상으로는. 네. 그러니까 신체가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신체를 배제해서도 안 되는 인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성적 인식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성에서의 관념의 연결은 정신은 사물을 제1원인에 의해서 지각하는 것. 이걸 지금 이성적 인식, 지성적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사물을 그 제1원인에 의해서 지각하고 제1원인이 뭐죠? 신죠, 신. 그죠? 신에 의해서 지각하는 것이고 이 지성적 관념의 연결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다. 그러니까 지성적 인식은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성적 인식은 제1원인, 즉 신에 의해서 인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편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인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건 진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첫 번째는 뭐죠? 필연성이죠. 그게 필연성이고 필연적이어야 되잖아요. 이런 조건이 있으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나에게만 진리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타인에게도 진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편성을 가져야 돼요. 이 필연성과 보편성이 확보되어야 참된 인식이에요. 스피노자가 이 두 가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신의 제1원인에서 지적되는 이게 바로 필연성입니다. 필연성. 첫 번째가 필연성이고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다 이것은 보편성이 되겠습니다. 네. 이성적 인식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본 아시겠지만 일종 인식이 있으면 이종 인식이 좀 있었죠. 그러면 마지막에는 삼종 인식이 있겠죠, 그죠? 이 세 가지로 스피노자가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가 이게 감각적인 인식이고, 그죠? 두 번째가 이게 지성적인 인식이고, 세 번째가 직관적 인식입니다. 이게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나눴는데, 이 세 가지로 나눴는데, 이 구도는 대부분의 철학자가 다 동일해요. 이 구도 자체가. 플라톤도 동일합니다. 플라톤은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플라톤은 예를 들어서 플라톤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남에게 듣는 이렇게 이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남에게 듣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스피노자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데 감각적 인식 중에는 스피노자는 듣는 것과 내가 그냥 감각적으로 인식한 것 두 가지가 있고 이거 두 번째 인식은 과학적 인식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인과관계가 명백한 거죠. 세 번째 인식은 이게 신적 직관의 인식인데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여우 인식입니다. 지금 가로에 친 건 플라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플라톤의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구도는 칸트도 동일하고 헤겔도 동일합니다. 이 모든 구도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플라톤에게서 온 것이에요. 플라톤은 네 가지로 나누는데 그 이후에 철학자들은 대개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스피노자도 일종인식, 이종인식, 삼종인식에서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고 그 철학 계열 계보 내에 있는 것인데 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에피스테메라는 중간에 있는 이 단어는 푸코가 가져와서 새로운 용법으로 쓰는 거죠. 말과 사물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에피스테메의 이 역사적 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여튼 플라톤한테는 신적 직관이고 사물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영원성의 질서예요. 에피스테메라는 게. 신적인,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건 영원성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종 인식은 영원한 인식이에요. 근데 푸코 같은 경우는 그걸 역사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는 신기한 조합을 한 것이죠. 영원성의 개념을 역사적으로 다룬 것이니까. 약간 개념이 다른데 어쨌든 인식의 종류는 이렇게 됩니다. 대충 아시겠죠, 그죠? 네, 계보는 이렇게 되고요. 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사물을 제1원인에서 지각하고 모든 인간의 동일한 보편성인데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다는 이 보편성이야말로 나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제1원인에서 지각한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할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왜 정신이 한 사물을 사유에서 곧장 그것과는 전혀 다른 한 사물의 사유에서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사물의 사유로 옮겨가는지, 이게 바로 뭐죠? 연상이죠, 연상. 이 사물에 대한 사유에서 다른 사물의 사유로 옮겨가는지 연상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로마인은 포뭄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과일인데요. 포뭄, 발음이 포뭄인 거죠. 이 낱말의 사유에서 로마인들은 곧바로 과일이라는 뜻으로 옮겨갑니다. 우리는 포뭄이라는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포뭄? 연상이 안 되잖아요. 물론 여기서 벌써 연상이 된 분은 벌써 그 말을 알고 있는 분이시겠죠. 이 과일은 발음된 음성과는 아무런 유사성도 공통점도 없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발음과 뜻은 관련이 없고, 그죠?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 기표와 기의라고 하죠. 이 두 가지는 관련이 없고, 여기까지 보면 거의 소시르의 이론인데요. 언어학 이론인데 이 다음이 다릅니다. 발음과 뜻은 아무런 필연적인 관계가 없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발음과 뜻은 관련이 없고 자의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단지 동일한 인간의 신체가 이 둘에서 자극을 자주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들은 거죠. 자주 그 말을 들었다는 거죠. 신체가 자극받은 것이다. 여기서는 소실이 일어나고 멀어지죠. 곧 인간 자신이 과일 자체를 보면서 동시에 폼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는 거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습관이 사물의 이미지를 이걸 뭐라고 했냐면 아까 표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표상이죠. 이미지를 신체 안에 질서지어 놓은 데 따라 하나의 사유에서 다른 사유로 옮겨갈 것이다. 여기는 충분히 이해 가시죠, 그렇죠? 얘가 나와 있는데 군인은 모래밭의 발자국을 보면 곧장 말에 대한 사유에서 기사의 사유로, 전쟁과 기타의 사유로 옮겨갈 것이다. 그러니까 군인의 경우는 군인의 연상을 보면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말 발자국을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여기 말이 지나갔군. 그죠? 말이 지나갔군. 그러면 기사가 말을 타고 있었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럴 수가, 기사가 침입해온 전쟁이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 발자국을 보고 전쟁을 연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농부는 말의 사유에서 쟁기, 밭, 기타의 사유로 옮겨갈 것이다. 농부의 연상 계열을 보면 말 발자국이 있으면 말을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당연히 말이
갈던 밭을 생각할 테고, 그죠? 그 다음에 작물의 수확을 생각할 테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풍작을 생각할 테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사유 형태가 좀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말 발자국인데, 마지막 연상 계열의 끝은 달라지죠. 이게 왜 달라졌느냐? 이게 뭐죠? 왜 달라졌는가? 왜 달라졌는가? 신체적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 차이는 신체적 경험의 차이죠. 그런데 그러면 잘 알 수 있겠지만 여기엔 뭐가 없죠, 지금? 연상, 즉 다른 말로 하면 기억인데 기억에 결여되어 있는 것, 기억에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필연성입니다. 필연성. 플러스 보편성이에요. 아시겠죠? 딱 봐도 나오죠. 동일한 말 발자국이 어떤 경우는 전쟁이고 어떤 경우 풍작이면 필연성이 없죠. 그 다음에 보편성도 없죠. 그러니까 이 연상은 뭐죠? 결국은 연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일종 인식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신체에 즉한 인식이고, 그러니까 기억이나 연상을 통해서 공통성이라든지 합의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게 나중에 가면 이게 이 흉의 주장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연결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연상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필연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흉이 철학계 내에 완전한 회의주의를 관철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연성이 없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이.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식이 신체적이라.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쪽은 충분히 이해 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읽으면, 이 부분을 다시 읽으면, 네, 어디입니까?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 관념은 인간 신체의 본성과 외부 물질의 본성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기억과 연상이라고 하는 정신작용은 말뿐만이 아니라 내 신체의 본성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예요. 이해가십니까? 내 신체와 다른 외부 신체의 본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잘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인간 신체 외부에 있는 사물의 본성을 포함하는 관념의 연결이지 그 사물의 본성을 설명하는 관념의 연결이 아니다. 이게 지금 오류의 조건이죠. 지금 말 발자국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전쟁을 생각하고 말 발자국을 가지고 풍작을 생각하잖아요. 이게 사물의 본성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말 발자국 자체의 본성과는 관계가 없어진 것이죠. 연상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성의 질서에 따라 생기는 관념의 연결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류에서 이성적 인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바로 에티카예요. 에티카가 뭐 하는 것이냐면 이 일종 인식의 오류로부터 이종 인식의 이성적 인식까지 도달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도달할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 중간에 신체가 있기 때문에. 신체가 없으면 되게 편한데 사물의 본성을 파악하면 되는데 중간에 신체가 매개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제목이 에티카냐? 에티카가 윤리학이잖아요. 신체이기 때문에 신체 방식, 행동 방식이나 신체 움직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에티카예요. 안 그랬다면 그냥 인식론이어야 되겠죠. 오류에서 참된 진리로 가는 인식론이어야 될 텐데 인식론이 아니라 윤리학이잖아요. 윤리학인 이유는 신체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하는 이 관계 있죠.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기 때문에. 네, 마지막 문장. 그리고 이처럼 모든 사람은 각자가 사물의 상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고 연결하도록 습관화된 것에 의해서 하나의 사회에서 이러한 저러한 사회로 옮겨갈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습관에 의해서 이 사회에서 저런 사회로 옮겨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불화와 오류의 기원입니다. 기원. 인간이 서로 다투는 이유, 그 다음에 인간이 오류에 빠지는 이유. 그러니까 내 신체의 습관에 의해서 형성된 인식인데 이것을 참된 인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식을 참된 것이라고 주장하게 되고 다투고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정리 19로 넘어가겠습니다. 19. 인간의 정신은 오직 신체가 받는 변형의 관념에 의해서만 인간의 신체 자체를 인식하고 또 그것이 존재하는 것을 안다. 인간의 정신은, 이 문장은 그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신체가 받는 변형의 관념에 의해서만 인간의 신체를 인식한다. 이 문장을 다시 보면 인간 정신은 신체를 인식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인간은 신체를 인식할 수가 없다. 신체 자체를. 알겠습니다. 인간 정신은 신체 자체를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스피노자의 체계를 보면 여기 신체가 있으면 그 앞 뭐가 있죠? 정신이 있어야 되죠. 신체와 정신이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죠? 실제적 구별의 방식으로 두 개가 딱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죠? 신체가 있고 정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신이, 자 보세요. 내 신체가 있고 내 정신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때 이 정신은 신체 자체를 인식한 건 아니에요. 신체 자체를 인식한 건 아니고 신체를 인식한 게 아니고 신체가 있으면 이 중간에 뭐가 있는 거죠? 평행론에 따라서 정신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죠? 평행론에 따라 정신이 생긴 것이지 아직 신체를 인식한 건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신체 자체를 인식한 건 아니에요. 그럼 신체를 어떻게 인식하냐? 신체를 인식하려면 신체가 변형돼야 되고 그것에 대한 관념이 생겨야 돼요. 신체가 자극을 받아서 그 관념이 생겨야만 내가 신체를 인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체 가만히 있는데 신체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시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그 신체에 대한 정신이 있는 것인데 신체가 변형되어야 내 정신이 생기는 것이죠. 신체에 대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신체가 변형이 되어야만 내 신체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내 정신이. 보세요. 신관념이 있겠죠. 신이 애초에 처음에 있다면 신관념이 있을 텐데 이때 신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 공허한 신인 거예요. 지금 신관념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신이 활동을 해야 신 자체를 느낄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그 활동이 우리 신체로 따지면 변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벽에 딱 부딪혔단 말이에요. 딱 벽에 부딪혔을 때 내가 느끼는 아픔의 강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아픔을 잘 못 견디는구나. 라고 나의 신체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고 아무런 변형이 없으면 나는 신체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냥 그렇지만 변형되지 않은 그 신체에 해당하는 정신은 있을 수 있겠죠. 증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증명.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은 신체죠.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은 신체이죠. 인간 정신은 인간 신체의 관념이나 인식이죠. 이런 관념이나 인식은 신이
절대적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개체의 관념으로 변형됐다고 고찰하는 경우에서 신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증명, 이 문장이 어려운데요. 다시. 인간 정신은 인간 신체의 관념이나 인식이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죠? 내 정신은 내 신체의 관념이죠. 내 신체에 대한 관념이죠. 그죠? 그런데 내 안에, 내 정신 안에 관념이 있는데, 관념이 있죠. 관념이 있는데, 어떤 관념이 있냐? 내 신체에 대한 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념으로는 신체 자체를 인식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뭐냐면, 이때는 신체에 해당하는 정신이 있을 뿐이지, 그 정신 안에, 그 정신 안에 아직 신체 변용, 변용에 대한 관념은 없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백지 상태인 정신은 있을 수 있겠죠. 내 신체가 있고, 내 신체가 탄생하는 순간 내 정신도 동시에 탄생했을 텐데, 그 정신에는 신체에 해당하는 사유 속성만 있을 뿐이에요. 아직. 근데 이 신체를 느끼려면 신체가 변화해야 되겠죠. 신체가 막 변화해야 정신의 관념이 생기겠죠. 그죠? 이런 관념이나 인식은, 내 신체를 인식할 수 있는 관념이나 인식은 신이 절대적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개체의 관념으로 변형했다고 고찰되는 한에서 신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라는데, 이 다른 개체의 관념이 뭐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신이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이때 뭐냐면, 내 신체가 여러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내 신체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부분에 다양한 변형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여러 부분에 다양한 변형이 있죠. 그죠? 변형이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이 곧 신의 변형이죠. 그죠? 신의 변형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경우에만 신 안에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신체가 있고 내 신체에 해당하는 정신이 있는 이 단계, 이것도 신의 변형인데, 이 단계에서는 아직 나는 신체에 대한 관념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신의 변형이긴 하지만, 어떤 조건이어야 되느냐? 어떤 조건이라면 신체의 변형에 해당하는 관념이 있을 때, 이 관념이 바로 신체에 대한 관념이에요. 이게 내 신체가 변했을 때. 그럼 이 신체의 변형이 뭐냐? 이 신체의 변형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스피노자처럼 표현을 하려면 내 신체의 여러 부분으로 신이 변형되었다. 물론 처음에 신체 말은 이것도 신의 변형이 맞습니다. 이것도 신의 변형인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두 번째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체 여러 부분으로 내가 나눠져 있고, 그죠? 그 부분들로 변형이 된 상태라고 그럴 때, 이게 스피노자의 이제 표현 방법이에요. 그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 신체는 계속 재생되고 많은 물체를 필요로 하죠. 그죠? 그리고 관념의 질서는 사물의 질서, 원인의 질서와 동일하니까, 이 관념은 신이 매우 많은 개체의 관념으로 변형된 것으로 고찰되는 경우에만 신 안에 있겠죠. 매우 많은 물체를 필요한다는 것은 인간 신체가 아주 다양한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이죠. 변형이 되는 경우 과정은. 그렇죠? 그러므로 신은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경우가 아니라 매우 많은 관념으로 변형되는 경우만 인간 신체의 관념을 가지거나 인간 신체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즉 인간의 정신은 인간의 신체를 인식하지 않는데요. 인간 정신 자체로는. 그러나 신체 변형의 관념은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한 한에서 신 안에 있겠죠. 그죠? 신 안에는 있어야 됩니다. 즉, 그 인간 정신은 그와 같은 변형을 지각합니다. 따라서 인간 정신은 인간의 신체 자체를 지각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지각하고 그런 경우에만 인간 신체를 지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설명은 되게 좀 어려운데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신체는 많은 물체들을 필요로 하죠. 재생되면서. 그죠? 그다음에 이 관념은 이 관념은 인간 정신 안에 있는 관념은 신이 매우 많은 개체의 관념으로 변형된 것으로 고찰된 경우에만 신 안에 있는데요. 아시겠죠? 인간이 여러 가지 구성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신체가 막 변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은 지금 신체가 변하는 거에 따라 관념이 생긴다 이런 말이고, 그죠? 이 질서가 동일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평이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면, 예, 이 신체가 있고, 신체 플러스 물이 있다고 하면, 물이 있으면, 이 둘 다 신의 변형이잖아요. 둘 다 신의 변형과 플러스 신의 변형이잖아요. 다. 그죠? 그럼 이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는 갈증의 해소가 되겠죠. 갈증의 해소. 이에 대한 관념이 또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결합하면, 신체와 물이 결합하면 갈증이 해소되고, 우리는 그때 우리 신체를 알게 되고, 물이 필요한 존재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관념이 나한테 생길 텐데, 신의 관점에서 어떻게 되냐면, 신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때 신은 만물로 변형한 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신이 지금 이 두 가지 뭡니까? 이걸로 변형이 된 것이에요, 신이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변형이 되어 있는 이 상태이죠. 아시겠죠? 두 가지의 변형이 이루어져 있고, 이 변형에 대한 관념은 나한테 있죠. 물의 본성을 표현하진 않는데, 물의 본성을 표현하진 않아도 내 신체 변형에 대해서는 느끼잖아요. 그죠? 지금 요걸 지금 스피노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인간 신체는 많은 물체를 필요로 하죠. 부분 나눠져 있고, 그죠? 어떨 때는 물도 필요하고, 어떨 때는 무슨 온기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관념의 질서는 원인의 질서와 동일하고, 사물의 질서와 동일하고, 이 관념은 신이 매우 많은 개체의 관념으로 변형되는 경우에 신 안에 있다 그랬죠. 매우 많은 개체가. 이게 뭐냐면 바로 신체와 물로 변형된 신이에요. 근데 물은 내 신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물은 나의 신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의 신체이죠. 물도 신의 신체이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갈증이 해소되었다는 내가 관념을 갖는다. 그러면 이 관념은 어떤 걸까요? 이 관념은 내 신체와 물의 합성의 관념이겠죠. 그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물의 본성을 설명하는 관념은 아니다. 그죠? 아니죠. 그죠? 이건 아니고 대신 뭐죠? 물의 본성을 포함한 내 신체의 본성의 관념이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건 내 신체만의 관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신체만의 관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신이 내 신체와 물로 동시에 변형되었고, 이 두 가지가 합성되면서 내 정신 안에 이 합성에 대한 관념이 생겼다. 이런 말하고 동일하죠, 지금. 좀 풀어서 쓰면은, 말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스피노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념이 뭐냐면 내 신체가 변형한 관념이에요. 그죠? 내 신체의 변형의 관념은 신이 많은 개체의 관념으로 변형되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뭐 내 신체가 변형되려면 내 신체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신체와 물로 변형된 것이죠. 이렇게 신이 이 두 가지로 변형이 되었고, 그러면 신 안에 있겠죠. 신은 지금 내 신체와 물로 동시에 변형이 되어 있으니까. 이해 가시죠? 그런데 나는 어떤 관념을 갖냐면 내 신체에 관한 관념만 갖게 됩니다. 물 자체에 대한 관념을 갖지는 못하고, 그런 뜻입니다. 좀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그러므로 신은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경우가 아니라 매우 많은 다른 관념으로 변형되는 경우에만 인간 신체의 관념을 가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이 경우는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경우는 뭐냐면 신체와 정신의 어떤 이걸 자체적인 합일, 그냥 이 단계에 우선 신체가 있고 정신이 있는 그런 합일 단계이고, 여기 이 단계는 뭐냐면 아직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단계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지금 여기에도 지금 신은 있죠? 여기에도 신은 있습니다. 그죠? 인간 신체하고 정신이 결합되어 있는 것도 신인데, 이런 경우에는 변형이 없죠, 아직. 변형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매우 많은 관념으로 변형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 신체와 동시에 물로 신이 변형되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관념이 있다.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죠? 그러면 매우 많은 다른 관념이 생기겠죠. 인간 신체의 관념을 가지고 인간 신체를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 좀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시는데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이해가 가지 않으면 막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즉, 인간의 정신은 신의 무한한 정신의 일부이므로 인간 정신은 인간의 신체를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체의 변형의 관념은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한에서 신 안에 있다. 이게 즉 인간의 정신은 그와 같은 변형을 지각한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은 인간의 신체 자체를 지각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지각하고, 그러므로 그런 경우에만 신체를 지각한다. 지금 여기서 이제 인간의 정신은 인간 신체를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변형의 관념은 신 안에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설명을 다시 또 드려보면, 태양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나와 세 개의 태양이 있습니다. 나와 세 개의 태양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때 있는 관념이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여기서 형성되는 관념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관념이 뭐가 있냐면 나에 대한 관념, 나의 관념, 내 신체에 대한 관념이 있겠죠.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신체에 대한 관념을 정신이라고 표현하죠. 알겠습니까? 이때. 그죠? 신에게 있는 것. 신에게 어떤 관념이 생기겠습니까? 나하고 태양이 세 개 존재한다 그러면 내 신체에 대한 관념이 있을 테고, 태양에 대한 관념도 있겠죠. 그죠? 태양에 대한 관념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와 태양이 결합해 있죠. 그죠? 나와 태양의 결합에 따른 관념도 있겠죠. 그죠? 이해 가십니까? 나와 태양이 결합하면 어떤 일이 발생했죠? 동전 크기의
태양이라는 관념이 생기잖아요. 그죠? 잘 보면 아시겠지만,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이 세 가지, 1, 2, 그 다음에 3,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 신에게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의 변형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 중에서 내가 갖지 못한 게 뭐냐면, 내가 갖지 못한 것은 태양에 대한 관념이죠. 2번이죠. 태양 자체에 대한 관념은 태양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양과 결합한 정신이겠죠. 이해 가십니까? 내 신체에 관한 관념이 뭡니까? 내 신체와 결합한 정신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나의 영혼이고, 태양과 결합한 정신은 태양의 영혼이겠죠. 이해 가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시나요? 음, 음.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사물이 있는데, 각각의 모든 사물은 영혼을 갖는다 등급이 있지만 영혼이 있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그 태양에 해당하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태양과 결합되어 있겠죠. 모든 사물은 실제적인 구별의 방식으로 사물이 있으면 관념이 있잖아요. 우리 신체가 있으면 우리 신체에 해당하는 관념은 나와 결합된 나의 정신이에요. 그렇죠? 이때 이 관념, 첫 번째 이 관념은 내 신체에 대해 인식하는 관념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내 신체 자체를 인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체에 해당하는 그냥 관념이지. 이때 내 신체에 대한 관념이 생겨나는데, 어떤 거냐면, 내 신체에 대한 관념이 생겨나는데, 이건 뭐냐면 내 신체가 태양을 볼 수 있구나, 이런 어떤 관념이 생겨나는 거죠. 내 신체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물과 결합해서 변형할 때.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든 관념은 신에게 있는데, 첫 번째 관념은 이걸 만약에 스피노자가 표현한다면, 첫 번째 관념은 스피노자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이 내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한에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선 두 번째는 신이 태양의 정신을 구성하는 한에서겠죠. 그죠? 만약에 표현한다면. 세 번째는 신이 앞에서 말했던 여기 어디 있습니까? 신이 매우 많은 개체의 관념으로 변형된 한에서, 이런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쪽은 지금 신이 매우 많은 개체의 관념으로 변형된 한에서 라고 스피노자가 표현하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그때 제 신체가 변형한 관념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신체를 인식하게 돼요. 이제 내 신체가 딱딱하구나, 내 신체가 부드럽구나, 유연하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내 신체를 지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스피너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복잡하게 표현했는데요. 다시. 그래서 신은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매우 많은 다른 관념으로 변형하는 경우 인간 신체의 관념을 인식한다. 즉, 다음 말은 또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잘 보세요. 즉, 인간 정신은 인간 신체를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체 변형의 관념은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한에서 신에게 있다. 이 문장 앞에 부분은 신은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경우가 아니라 해놓고, 여기서 본성을 구성하는 한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착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말한 것은 아직 변형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고, 두 번째는 변형되었던 경우인데요.
변형된 경우인데 두 번째 변형의 관념이잖아요. 인간 신체의 변형의 관념이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한에서 신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이 잘 보세요. 번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이 1, 2, 3으로 다 변했잖아요. 1, 2, 3으로.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한에서라고 말할 때 이때는 신이 어떤 경우냐? 신이 3번의 경우란 뜻이에요. 3번. 아시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한해서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변형이 없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변형이 있을 때 3번으로 신이 변했을 때는 신 안에 있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3번의 인식을 갖고 있을 때 내가 뭘 못 갖고 있냐면 2번을 못 갖고 있잖아요. 이해 가시죠? 근데 2번도 신 안에 있잖아요. 그죠? 신 안에 있고 나는 대신 3번만 갖고 있으니까 나는 뭐죠? 오류예요. 나는 오류. 지금 아시겠습니까? 오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은 그와 같은 변형을 지각한다는 건 뭐냐면 3번으로 지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3번으로. 왜냐하면 3번이 신 안에 있으니까. 따라서 인간의 정신은 인간의 신체 자체를 지각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지각하고 그런 경우에만 신체를 지각하는데 네, 이게 스피노자의 표현 방법이라 너무 어려워졌는데 야, 불안한 느낌, 불길한 느낌이 2부가 오래 갈 것 같다는 이 불길한 느낌이 이게 뭐죠? 설명이 계속 너무 길어지고 있네. 큰일 났다. 크리스마스 전에는 끝내려고 했더니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나 받으려고 했더니 애초에 글러먹었군요. 하여튼 스피노자의 표현법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이해하셔야 나아가면서 걸려 넘어지질 않게 됩니다. 계속 막 헷갈리게 하거든요. 네. 근데 표현법을 좀 아시겠습니까, 이제? 약간 눈치를 좀 챌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참, 되게 어려워졌는데요. 우리가 뭘 하고 있었죠, 지금? 19번. 인간 정신은 신체가 받는 변화의 관념에 의해서만 인간 신체를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신체를 인식하는 방식은 내 신체가 변형되었을 때만. 이건 뭐 그냥 들었을 때 너무 평이하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설명으로 들어가면 좀 어려워지죠. 스피노자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중간중간에. 정리 20. 신 안에는 또한 인간의 정신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이 있다. 그렇겠죠. 신 안에는 인간의 정신에 대한 관념이 있겠죠. 이것들은 신체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과 같은 방식으로 신 안에 생기고 같은 방식으로 신에 기속된다.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정신에 대한 관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인간의 정신에 대한 관념. 앞에 부분에 뭐 했죠? 첫 부분에 우린 뭐 했냐면 아, 신체를 인식하는 방식을 했었죠. 인간이 신체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죠? 여기서는 두 번째는 인간의 정신에 대한 관념입니다. 인간의 정신에 대한. 이게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던 걸로 따지면 뭘까요? 관념에 대한 관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신도 하나의 관념인데 그 관념에 대해서 다시 관념을 형성하는 것이죠. 네.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지치거나 뭐 어떻게 잠깐만 쉴까요? 화장실이라도 다녀오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지개라도 한번 펴시고 그러면 한 1분만이라도 잠깐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들 다 들어오셨을까요? 네, 아직 안 들어오셨군요. 다시 신안에는 인간 정신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이 있다. 이것들은 인간 신체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과 같은 방식으로 신안에 생기고 같은 방식으로 신에 기속된다. 이건 충분히 이해가시죠? 이게 뭐죠? 신체와 영혼이 평행하니까 그죠? 지금 뒷부분은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 내 신체에 대해서 변화된 것도 신에게 있고 내 정신에 대한 관념의 관념도 신에게 있겠죠, 당연히. 신안에 없을 수가 없죠. 사유는 신의 속성이고 그러므로 사유의 변형에 대해서 원래 인간 정신에 대해서도 신안의 관념이 있어야 되겠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다음으로 정신의 이러한 관념이나 인식은 신이 무한한 경우가 아니라 또 나왔죠. 뭐뭐 하는 경우가 아니라 신이 다른 개체의 관념으로 변형된 한에서 신 안에 있다. 그러나 관념의 질서와 연결은 원인의 질서와 동일하므로 이러한 관념이나 인식은 신 안에 생기고 신에게 기속된다. 이렇게 신이 무한한 경우가 아니라 변형되는 한에서 신앙이 있다. 지금 이 부분이 또 관건이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되게 쉽습니다. 정신의 이런 관념이 뭐죠? 예를 들어서 내 정신의 관념. 예를 들어서 내 정신 안에 있는 태양에 대한 관념이든 이 관념에 대한 관념이든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신이 무한한 경우가 아니고 지금 어떤 개체로 변형된 것이죠. 나라는 개체로 변형된 것이죠. 이 관념은 신이 무한한 경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정신의 관념이니까 정신 안에 생겨난 것이니까 이 관념은 내 정신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 관념에 대한 관념이 다른 곳에 있을 수는 없죠. 내 정신 안에 있어야 되죠. 내 정신 안에 있다는 게 뭐냐? 그것은 신이 무한한 경우가 아니라 이런 나라는 개체의 관념으로 변형된 경우 안에서 신에게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관념의 연결은 원인의 연결과 동일하고 정신의 이런 관념이나 인식은 신체의 관념이나 인식과 같은 방식으로 신 안에 생길 것이다. 신에게 기속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체 변형의 질서와 동일하게 관념의 질서가 내 정신 안에 생겨나는데 그것은 신적이다. 그러므로 곧 참되다. 아시겠습니까? 신이 계속 들어가 있는 까닭은 참됨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아까 말했을 때 태양이 동전만 하게 보인다. 이런 관념도 신적이다. 그러므로 참되다. 이런 것이에요. 아시겠죠? 신이 개입되어 있는 한에서는 참된 것인데 신이 신이 무한한 경우가 아니라 개체의 관념으로 변형된 한에서의 신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조건적으로만 참이다. 이런 뜻이에요. 조건적으로만. 그러니까 신이 개입된 부분만 참이다. 이런 뜻입니다. 태양이 동전만하게 보이는 것은 거짓이죠. 거짓이지만 왜 거짓이냐? 앞에서 다시 설명해 볼게요. 왜 거짓이냐? 태양이 동전만하게 보입니다. 이건 3번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뭘 인식 못했죠? 2번을 인식 못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2번까지 이야기하면 신이 무한한 경우고 나는 3번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오류죠.
그래도 왜 참이냐? 그것조차도 신이 변한 것이니까. 신의 일부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동전만하게 보이는 것은 거짓이지만 어느 조건에서는 참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관념은 어떤 조건에서 참이에요. 다른 말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조건에서는 다 거짓이에요. 정리 21. 정신의 이 관념은 정신 자체가 신체와 합일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정신과 합일했다. 정신의 이 관념이 뭐죠? 정신이 변형한 관념. 정신에 대한 관념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정신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정신 안에. 이 관념도. 정신과 합일되어 있다는 것은 그 관념조차 정신 안에 있다. 정신 자체가 이 정신과 신체가 합일되어 있다. 이건 아시겠죠? 정신과 신체가 합일되어 있는데 이 정신에 대한 두 번째 관념의 관념도 정신과 합일되어 있고, 그죠? 그러니까 관념의 관념이 정신과 합일되어 있고 그 관념에 대한 관념도 또 합일되어 있고 다 정신 안에 있다. 이게 바로 뭐냐? 자, 보시겠습니다. 신체와 정신이 합일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합일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합일되어 있고, 신체 변형에 대한 관념도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정신 안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죠? 이 관념에 대한 관념도 어디 있어야 되냐면 정신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 관념에 대한 관념이 생겼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관념에 대해서 관념이 생겼다. 그건 뭐냐면 그 관념을 대상으로 하여 어떤 알미 생겼다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나에게 신이라는 그러니까 관념에 대한 관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인간에 대한 관념을 형성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인간을 다시 살펴본다는 뜻이잖아요. 알겠습니까? 인간에 대한 관념. 그리고 그 관념에 대한 또 관념은 그 관념을 다시 또 살펴보는 것이죠. 관념에 대한 관념은 곧 반성적인 인식이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것을 대상으로 한 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관념이에요. 이건 충분히 이해 가시죠? 내가 무엇을 알고 있지만 그 알물 대상으로 관념을 다시 형성하지 않으면 나는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과정이 끊임없는 반성이고 이런 것이죠. 이렇게 해야 내가 커가는 거 아닙니까? 정신적으로 성숙해가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그 관념이 나에게 계속 관념으로 쌓인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질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관념적으로. 네. 자, 그래서 보면 증명은 신체가 정신의 대상이니까 정신과 신체가 하나라는 것은 알고 있고 이와 동일한 추론을 통해서 정신의 관념은 이게 뭐냐면 바로 관념에 대한 관념입니다. 그죠? 정신에 대한 관념은 정신이 신체와 합일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대상인 즉 정신과 합일해야 된다. 이해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자, 다시. 자, 신체가 있고, 신체가 있으면은, 신체는 정신이 신체를 반영하죠. 그죠? 그죠? 반영하잖아요. 그죠? 신체는 뭐죠? 신체는 정신의 대상이죠. 그죠? 그죠? 이 관계가 지금 합일되어 있잖아요. 그죠? 두 개 붙어 있잖아요. 정신과 신체가 붙어 있죠. 이렇게. 그러면, 자, 보세요. 정신의 관념. 다른 말로 하면,
관념의 관념은 쭉 보면은 이 관념이 있을 텐데 이게 정신이죠. 이것도 합일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잘 보세요. 이것은 관념의 관념은 뭐죠? 관념의 관념은 이걸 1이라고 써야겠네. 1. 이것도 1이죠. 이건 2입니다. 2. 이 두 번째 관념은 2죠. 1이고 이건 2입니다. 그죠? 2가 되겠죠. 1 관념, 첫 번째 관념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관념의 이 관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그죠? 아니다, 뭐 잘못됐다. 혼란스럽게 돼 있다. 설명이 너무 어려워졌다. 어쨌든 신체하고 정신이 합일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신이 합일되어 있고, 그러면 정신과 이렇게 써야겠다. 정신과 이걸 관념의 관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합일되어 있어야 되죠. 합일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합일되어 있어야 되느냐? 이게 이 두 가지 합일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신에 합일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관념의 대상이죠. 관념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가 합일되어 있는데 정신 두 개 다 정신인데 정신 자체하고 합일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건데 두 가지가 그러니까 지금 관념에 대한 관념은 다른 곳에 존재하지 않고 정신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스피노자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신과 합일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정신 자체와 합일되어 있다. 이것은 내가 관념에 대한 관념을 더 생성할수록 내 정신이 자꾸 확장된다 이런 뜻이에요. 정신과 합일되어 있다는 뜻은. 그리고 설명이 쓸데없이 길어졌으니까 주석 보겠습니다. 이 명제는 2부 정리 7 주석에서 분명하게 이해된다. 2부 정리 7이 관념의 질서, 신체의 질서, 동일성 이야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서 신체의 관념과 신체, 즉 정신과 신체는 동일한 객체로서 어떤 때는 사유 속성 아래서 또 어떤 때는 연장 속성 아래서 생각된다는 것을 밝혀놓았죠. 그죠? 정신과 신체는 동일한 객체죠. 어떤 때는 사유 속성, 어떤 때는 연장 속성. 그러므로 정신의 관념과 정신 자체는 동일한 것이죠. 정신의 관념과 정신 자체는 동일한 것이고 사유 속성 아래서 생각되는 것이죠. 정신의 관념과 정신 자체는 동일한 필연성에서 동일한 사유 능력으로부터 신안에 생긴다고 나는 말한다. 왜냐하면 정신의 관념, 즉 관념의 관념은 대상에 대한 관계를 떠나서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합니다. 사유 양태로 고찰되는 한에서 관념의 형상이죠. 관념의 관념은 지금 대상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관념의 관념은 대상의 단계를 떠나서 사유로 고찰해보면 관념의 형상일 뿐이죠. 관념이라고 하는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형상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던 평상적 실제와 표상적 실제 뭐 이런 거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형상적, 표상적 이런 말을 우리가 그때 구별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지 저 대상을 표상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형상적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건 뭐죠? 형상적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건 그 자체가 사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유 속성 자체의 능력. 어떤 관념의 관념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는 이게 관념의 관념은 이 두 번째 관념 이게 중요한데 이 관념은 단지 이 앞에 관념을 표상하는 것만
이 아니라 이것이 정신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관념도 때문에 이것도 형상적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정신 안에 있기 때문에. 관념의 관념도. 두 번째 관념도. 이해 가십니까? 두 번째 관념도 표상적으로 표상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정신 안에 생긴다는 건 뭐냐면 신이 갖고 있는 사유 능력을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사유 능력을 보여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런 뜻이에요. 왜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알면 그것에 의해서 동시에 자신이 그것을 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안다는 것을 안다. 이게 안다는 것을 또 안다. 이렇게 무한히 진행하는 것. 안다는 것을 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했듯이 인간이 있고 인간이라는 관념이 있을 때 내가 인간 관념에 대한 관념을 형성한다는 것은 단지 표상적으로 내가 그걸 비춘 게 아니라 그 관념을 재인식한다는 뜻이죠. 내 사용 능력을 가지고 재인식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간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깨닫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이 알을 안다 이게 바로 정신의 능력이에요. 신체가 갖고 있지 않은 정신만의 속성이란 말이죠. 신체는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고 신체도 놀랍지만 정신의 고유한 능력은 알을 아는 것이에요. 알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이게 성숙이죠. 이게 성숙하는 과정이죠. 만약에 쉽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나라는 존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라는 존재를 알려면 나라는 존재와 타자가 부딪혀 봐야 되잖아요. 다른 존재가 부딪혀 봐야 되죠. 그 부딪혀 보면서 나라는 것에 대한 나에 대한 관념이 또 생기는 거죠. 그 관념이 어디 있냐면 나에게 있죠. 타자와 부딪히면서 나에 대한 관념이 또 생기죠. 이게 바로 내가 성숙해가는 과정이잖아요. 타자와 전쟁 관계에 돌입했다가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때 나는 성숙한 나로 돌아오는 거죠.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스피노자의 식으로 하면 알을 안다는 것이에요. 관념에 대한 관념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의 능력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신이 갖고 있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신이 단순히 뭐 뇌의 반응이거나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 정신이 이런 능력을 왜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명할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정신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리 22. 인간의 정신은 신체 변형만이 아니라 이 변형의 관념도 지각한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인간은 변형만이 아니고 이 변형에 대한 관념도 또 이 관념도 지각한다는 게 뭘까요? 관념도 지각한다. 이 두 번째. 이게 뭐죠? 변형의 관념을 지각한다. 이게 관념에 대한 관념이죠. 아시겠죠? 증명. 변형의 관념의 관념은 여기 나오는 관념의 관념, 변형의 관념에 대한 관념은 변형 관념과 같은 방식으로 신 안에 생기고 같은 방식으로 신에게 기속됩니다. 그러나 신체 변형의 관념은 인간 정신 안에 있어야 되죠. 다른 곳에 있는 건 아니죠. 신에게 있지만 즉 그것은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한에서 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념에 대한 관념은 신이 인간 정신의 인식이나 관념을 소유한 한에서 신에게 있고 그것은 인간 정신 자체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정리 23. 정신은 신체 변형의 관념을 지각하는 한에서만 자기 자신을 지각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신체 변형의 관념을 지각한다. 이게 지금 여기 뭐냐면 관념에 대한 관념이죠.
지금 더 정확하게 하면 신체 변형의 관념에 대한 관념을 갖는 한에서 나를 인식한다. 자기 인식 과정은 신체 변형에 대한 관념에 대한 관념,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관념이 아니라 그 관념을 다시 지각해야만 나를 인식하는 것이죠. 증명, 정신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은 정신에 대한 관념이 뭐죠? 정신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이 뭐죠? 관념에 대한 관념이죠. 정신에 대한 관념이니까 신체의 관념이나 인식과 같은 방식으로 신 안에 생기고 같은 방식으로 신에게 귀속되겠죠. 그러나 인간 신체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신체에 대한 인식은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신과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 문장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간 신체 자체를 알지 못하고 인간 신체의 인식은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한해에서는 신과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의 인식도 신이 인간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한에서는 신에게 기속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다. 이 부분. 지금 또 한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문장이 되게 헷갈리죠.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자, 지금 여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신에게 기속되는 경우가 있고 신에게 기속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막 이렇게 좀 복잡하죠. 네. 이게 참 난해한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인간 정신은 신체 자체를 알지 못한다. 이 말 뜻을 충분히 이해 가시죠. 인간 신체가 아주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요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서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인간의 신체가 있고, 이에 해당하는 정신이 단순히 존재하는 경우, 우선 이런 1차적 경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 신체가 있고 그냥 정신이 그냥 단순히 있는 경우, 결합되어 있는 이런 경우이고, 앞에 부분에 보면 앞에 부분은 인간 정신은 인간 신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신체의 다양한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들과 결합하는 다양한 외부 사물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결합되니까는 우리 잘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 신체에 대한 인식은 뭐죠? 신체에 대한 인식은 뭐죠? 두 번째, 인간 신체에 대한 인식은 뭐죠? 인간 신체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가능했죠? 신체 변형을 통해서만 가능했잖아요. 그죠? 인간 신체를 우리가 인식하는 앞에서 변형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부분은 뭐죠? 여기 신이 인간 정신을 본성을 구성하는 경우는 여기는 아직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단계예요. 네. 그죠?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신과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긴 하지만 신과 관계하지 않는다. 이때 신은 어떤 신일까요? 이때 신. 하나씩 설명하니까 우와. 이때 신은 어떤 신입니까?
여러 사물과 나의 신체로 변형된 신하고는 관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직. 네. 그래서 정신의 인식도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아직 신에겐 귀속이 안 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신이 그냥 내 정신으로만 변형되어 있으면 이 두 번째 신은 만물로 변형된 신이죠. 두 번째 신은. 이 신은, 그죠? 이 신은 여러 사물로 나랑 같이 변형되어 있는 신이고, 앞에 신은 내 정신으로만 변형되어 있는 신이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작은 신, 큰 신 이렇게 할까요, 앞으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 작은 신은 내 정신으로 그냥 변형되지 않고, 맞아, 그렇게 해야겠네요. 내 정신으로 그냥 단순히 변형되어 있는 신이에요, 작은 신. 앞으로 그렇게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신은, 커다란 신은 여러 사물로 동시에 변형돼서 신체 변형이 일어나는 단계. 지금 이 부분 이해되십니까, 혹시? 이 부분이 이제 이해 안 됐습니까? 와, 큰일 났다. 네네. 여기가 지금 어렵긴 어렵네, 그죠?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증명. 정신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은 신체의 관념이나 인식과 같은 방식으로 신 안에 생기고 같은 방식으로 다 신에 기속된다. 지금 이것도 다 뜯어보겠습니다. 한번. 정신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은 관념에 대한 관념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정신이 있고, 이때 이 정신은 뭐죠? 첫 번째 정신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제? 작은 정신이라고 그럴까요, 앞으로?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 정신. 신체와 결합해 있는 그 자체 정신. 작은 정신. 변형 없는 정신이라고 하고, 그죠? 두 번째 이 관념은 뭐냐면, 큰 정신이죠, 그죠? 대상을 형성한 정신이죠. 관념에 대한 관념을 형성한 이 관념은, 여기 신체 관념이나 인식과 같은 방식으로, 이건 뭐죠? 신체의 관념이 뭐죠? 신체의 관념은 신체에 대한 관념이잖아요. 그죠? 신체에 대한 관념은 어떻게 해서 생깁니까? 신체 변형이 있어야 가능한 관념이잖아요. 변형이 없는 관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신체의 관념이. 그러면 이 관념은 어떤 관념입니까? 큰 관념이겠죠. 큰 관념. 이거 진짜 완전히 도식화된 수업 좋네요. 그죠? 이거. 큰 관념. 그런 방식으로 신 안에 생기고 신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그죠? 이렇게 쪼개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간 정신은 인간의 신체 자체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신체를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변형을 통해서만 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 정신이 이때 이 정신은 뭡니까? 작은 정신이죠. 아직 변형이 없는 정신이니까. 인간 신체를 아는 정신은 큰 정신이죠. 변형이 일어나려면 나와 함께 외부 사물들이 있어야 되고, 이건 뭐죠? 이건 신으로 따지면 신이 여러 사물로 변형된 한에서죠. 이게 바로. 이 앞에 정신은 뭐죠? 작은 정신은 신이 인간의 본성을, 인간 스피노자 용어로 하면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한에서, 이런 뜻이란 말이죠. 신이 내 정신으로 그냥 변형된만 된 상태고, 두 번째 인간 신체를 안다는 것은 신이 여러 사물로 변형된 한에서고, 인간 신체의 인식이 뭐죠? 신체에 대한 인식이니까 신체 변형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이는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경우는 뭐죠? 작은 정신이죠. 그죠? 이게 작은 정신이잖아요. 아직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신체가 있고 정신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신이와 관계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신은, 자 보세요. 어디 있냐?
인간 신체 인식이죠. 이게 지금 인간 신체 인식은 잘 보세요. 인간 신체를 인식한다는 것은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인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 신체를 인식하는데 신이 인간 정신을 본성을 구성해요. 그러면 신에게 없죠. 왜냐하면 아직 신체가 변형을 안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맞죠. 인간 신체의 인식은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아직 신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이해 가십니까? 나의 정신으로만 작은 정신이고 뒤에 신은 큰 신이니까 않기 때문에 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이 인간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한에서는 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정신의 인식이 뭐죠? 정신의 인식이. 이게 정신의 인식이 정신에 대한 관념이죠. 관념의 관념이고 관념의 관념이죠. 알겠습니까? 이건 뭐죠? 벌써 변형이 일어난 관념이에요. 관념 그 자체로 있는, 그러니까 그냥 앞에 부분 정신 자체는 뭐죠? 정신 자체를 스피노자 영어로 표현하면 뭐죠? 아직 변형 이전의 작은 정신이에요. 이것에 대한 인식이에요. 정신에 대한 인식이죠. 이건 벌써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변형이 일어났다는 건 뭐죠? 변형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일어나야 되죠? 정신에서 변형이 일어나려면 신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정신은 신체를 지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에 대한 인식은 신이 인간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한 이게 뭐죠? 작은 정신이죠. 작은 신이고. 그런 경우는 신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 좀 뜯어봤는데. 그러므로 인간 정신은 그런 한에서 자기 자신을, 두 번이나 들어갔네.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런 한에서 자기 자신을 인식합니다. 자기의 인식은 뭐냐면, 가능하려면 자기 인식은 신체 변형에 의해서만 가능하죠. 만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으로 신체를 자극하는 변형에 대한 관념은 인간 신체 자체의 본성을 포함하겠죠. 내가 변형되었으면 나의 자체의 본성이 포함되고 그것은 정신의 본성과 일치하겠죠. 당연히. 그러므로 이들 관념에 대한 인식은 이거 바로 관념의 관념이죠. 필연적으로 정신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데 정신의 인식이 뭐죠? 정신에 대한 인식이죠. 관념의 관념이죠. 그런데 이들 관념이 어디 있냐? 정신 안에 있어야 되겠죠. 정신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관념에 대한 관념이 정신 안에 있다는 것은 자기 인식이죠. 나를 다시 인식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 자, 그러니까는 잘 보면 이렇게 끊었어야 되네. 이렇게 끊었어야 되죠. 그죠? 이렇게 끊었어야 되네. 그죠? 자, 이제 이 문장 잘 이해 가십니까? 인간 정신은 아직 변형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 신이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하는 한에서 이것은 아직 변형이 일어나지 않은 단계. 아시겠죠? 하지만 이것도 신의 관념이긴 해요. 이긴 하지만 이건 무엇을 포함하지 못할까요? 이것은 신체 변형에 대한 관념을 포함하지 못하고 그래서 만물로 변화된 신에 귀속되지 않고, 알겠습니까? 자기에 대한 인식도 불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신체에 대한 인식은 신이 다른 많은 사물로 변형되었다고 고찰되는 한에서 인간 정신에 귀속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내 신체를 인식하려면 내 신체가 변형이 돼야 되고, 그 신이 많은 사물로 변형되었다고 고찰되는 한에서 내 정신에 귀속되고, 귀속되지 않는 조건은 신이 그냥 인간 정신의 본성을 구성한다고 하면 귀속되지 않는 거고. 네. 시간이 다 돼버렸네. 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 표현이 선생님, 되게 좀 까다로운데, 네네. 변용이 네.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변형요. 네. 변형. 그냥 쉽게 그냥 변화예요, 변화. 변화? 변화인데, 네. 이 변화인데, 이제 이 변화인데 스피노자는 신의 변화인데 우리가 변화라고 생각하면 어, 어, 그러니까 변화인데 그 내재적인 것, 그러니까 신에게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신은 다 품고 있잖아요. 근데 변화를 그러면 어떻게 줄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 책이 있으면 책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는 것도 변화인데, 그죠? 이건 바깥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바깥으로 움직인다는 이미지를 제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 신체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바깥으로 움직였다기보다는 이걸 내재화된 것으로만 생각하면 그런 걸 변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가 전환되는 거. 내가 모두가 이렇게 쭉쭉쭉 전환되는 것이지 외부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의미는 제하고, 다 내재화된 것으로의 그 변화들을 스피노자가 그냥 모두의 바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변형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는 건데, 그냥 변화라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근데 굳이 변형이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모두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모두의 전환이라고 자꾸 쓰려고 하는 이유는 내재화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실까요? 내재화된 방식 이해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이 예를 들어 자기가 변화되어서 사물이 신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죠. 신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죠? 다 신 안에서의 바뀜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몸 전체가 하나의 신이라 그러면 내 변화는 내 몸에 이런 바꿈이지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는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안에서의 모두의 전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죽고 사라졌다 해도 신이 어떤 구멍이 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바뀌는 것일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결합해서 내 신체가 상해를 입었다. 이것도 모두가 전환된 것이지. 예를 들어 내가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공간적으로 이탈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기에. 그것도 근데 모두의 전환이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다 내재화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재화된 방식으로 사유를 할 수 있을까가 스피노자의 과제예요. 이제 이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2종 인식, 3종 인식까지 가는 어떤 그 철학적 루트가 있어요. 이 내재화된 방식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차츰차츰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 거라고 봅니다. 네. 좀 어렵긴 어렵네요. 네. 관련해서 비슷한데요. 아주 단순한 좀 질문인데, 그 변화가 신체를 경유해서 가능한 걸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정말로 뭐 불교에서 선을 한다거나 이럴 때 가만히 앉아서 뭔가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뭐 이런 것들은 그러면 변화라고 볼 수 없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그 신체에 해당하는 관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렇죠. 내가 좌정을 10년, 면벽 수행을 10년을 하면은 그 신체에 해당하는 관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념이 어떤 수준일지는 우리는 모르죠. 예. 근데 그 단계가 엄청난 뭐가 있을 수 있다. 신체가 10년 동안 동일한 자리에 계속 있다는 건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가만히 오히려 있는 게 더, 아니에요. 예. 오히려 내재화된 더 방식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생각하는 자극보다도. 거니까 내재화된 방식의 변화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예. 사람은 10년 동안 모두를 전환하고 있는 거죠. 가만 움직이지 않는 자세로 모두 변환을 하고 있는 건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동작을 정지시키면 정신이 엄청 뛰놀잖아요. 가만히 있으려고 할 때. 근데 무수한 변화들이 있는 건데 우리가 변화를 외재화된 방식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변화가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변화고 거기에 해당하는 관념들이 있는데 그 관념이 뭔지는 모르고 대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접촉했을 때 생기는 관념도 또 있을 텐데 그 관념은 수행하는 관념과도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신체에 해당하는 관념들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신체에 대한 자극을 반드시 뭐 네. 어떤 보이는 형상적인 자극만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네요, 그럼. 왜냐하면 신체가 다양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혈액조차도 하나의 개체라고 생각하니까 스피노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정해버리면 혈액과 심장이나 이 모든 움직임이 그냥 일상적 움직임과 다른 방식의 움직임을 갖는 거죠, 사실은. 안 아,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네. 음, 근데 네. 그런 운동과 정지의 비율을 한 10년 유지해버린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 네. 네. 놀라운 어떤 가혹한 거겠죠? 음, 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도 오전 중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강의하는 거죠? 네네.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